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2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보시면 자, 단상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자, 변압기의 병렬 운전에서 첫 번째는 극성이 같을 것. 자, 두 번째 뭡니까? 정격 전압, 즉 권수비 및 정격 전압이 같을 것. 1, 2차 정격 전압이 같을 것. 세 번째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을 것. 네 번째는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의 B가 같을 것이죠. 이 네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3상에서는 이제 순서와, 그죠? 그 다음에 각변이가 같을 것. 상회전 방향과 각변이가 같을 것이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출력이 반드시 같을 것. 이것은 이제,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죠.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 보시면. 자, 2차원 산화 임피던스가 각각 0.03 플러스 J0.02, 0.02 플러스 0.03인 단상변압기 두 대를 병렬로 운전시킬 때 분담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는 0.03 플러스 J0.02이고 하나는 0.02 플러스 J0.03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둘 다 임피던스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죠? 크기는 같아요. 그 임피던스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당연히 전류도 같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저항과 이 누설 리액턴스의 B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저항과 누설 리액턴스 B가 다르면 위상차가 발생하죠. 그죠? 위상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임피던스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는 같고 위상은 다르더라. 그래서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 보시죠. 54번. 자, 변압기 병렬 운전의 1차 환산한 누설 임피던스가 2 플러스 J3옴과 3 플러스 J2인 변압기가 흐르는 부하 전류가 50A라면 순환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자, 이거는 53번과 같은 내용인 거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변압기가 있을 것이고, 자, 이 변압기 이완, E2, 그쵸? 자, 저항이 R과 리액턴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는 2 플러스 J3이고, 자, 여기가 2 플러스 J3이고, 또 하나는 3 플러스 J2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여기의 임피던스와 여기의 임피던스는 동일합니다. 임피던스가 같습니다. 자, 부하 전류가 50A일 때 당연히 임피던스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50A의 반인 25A. 그죠? 여기도 25A의 전류를 흐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두 부하 간의 순환 전류, 즉 전압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즉 요점의 전이와 요점의 전이가 어떻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요전이는 같겠죠. 유전이는 같은데, 여기 안에서 뭐가 순환 전류가 흐르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임피던스는 전류 I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임피던스분의 전압이 됩니다. 자, 요 두 개 간에 자, 임피던스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만큼이 되겠죠. 요거의 하나의 페로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는
임피던스는 요것 더하기 요것인 5 플러스 J5가 되겠고요. 전위는 여기에서 걸리는 전압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25에 2 플러스 J 3, 그쵸? 마이너스 25에 3 플러스 J 2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5 플러스 J 5분의 자, 이거 곱하면 50 플러스 J 75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J 50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보면 자, 5에 1 플러스 J가 되고요. 자, 여기는 50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J가 아니라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J 25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계산해 보면 결국에는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J 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기는 절대값으로 보면 이건 뭐합니까? 5A가 되는 거죠. 그죠? 5A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다 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자, 1차 및 2차의 전격 전압이 같은 두 대의 변압기가 있다. 그 용량 및 임피던스 강화가 A 변압기는 5의 3%이고 B 변압기는 20의 2%일 때 병렬운전하는 경우 부하분담 P는 얼마가 되겠는가? 자, A라고 하는 변압기는 용량이 5kVA의 3%다 라고 되어 있고요. B라고 하는 변압기는 20kVA의 2%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변압기에서 이것을 20kVA로 환산하게 되면 자, 얘가 몇 배가 됩니까? 4배가 되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용량에 비례합니다. 얘도 똑같이 4배가 되면 얘는 12%가 됩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변압기는 20kVA라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12%가 되고요. B라고 하는 변압기는 20kVA다라고 하면 이것은 2%이다 이겁니다. 자, 근데 변압기 병렬 운전에서 부하 분담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한다. 즉, 부하 분담. 자,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것이 12대 2, 즉 6대 1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하 분담은 요거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거꾸로 1대 6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변압기가 1만큼 부담한다면 B라고 하는 변압기는 6만큼의 부하 분담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6번 문제 보시면 자, 전격이 같은 두 대의 단상 변압기 1000kVA에 임피던스 전압이 각각 8%, 7%이다. 병렬 운전하면 몇 kVA의 부하를 걸 수 있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변압기가 있고 B라고 하는 변압기가 있습니다. 두 대의 용량은 똑같이 1000kVA고 얘도 똑같이 1000kVA다 이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A라고 하는 애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얘는 8%이고 얘는 7%이다 입니다. 자, 그 얘기는 자, 부하 분담은 퍼센트 임피던스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애가 더 많은 부하를 분담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자, B라고 하는 애가 A라고 하는 애보다 더 많은 부하 분담을 하는데 최대 얘는 얼마만큼 하겠습니까? 당연히 풀 가동해서 1000kVA만큼의 부하를 분담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1000kVA 중에서 얘가 1000만큼 될 동안 얘는 1000
비해서, 즉 요거에 비해서 자, 퍼넥트 임피던스에 반비례한다고 했기 때문에 8분의 7배만큼 부담합니다. 요것이 100만큼. 얘가 풀 가동하는데 얘 퍼넥트 임피던스는 얘보다 크기 때문에 얘보다 전력을 덜 공급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비율이 거꾸로 8분의 7배만큼 부담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875kVA만큼 부담할 수 있더라. 따라서 총 부담할 수 있는 것은 변압기 병렬 운전에서 자 A라고 하는 애와 B라고 하는 애가 있을 때 자 A라고 하는 애는 최대 875만큼 공급할 수 있고 B라고 하는 애는 최대 1000만큼 공급할 수 있으므로 전체에 대한 부하는 1875 kVA만큼의 전력을 공급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답은 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 보겠습니다. 57번 문제. 자, 삼상변압기의 병렬운전이 불가능한 결선 조합은 불가능 조합은 델타나 Y가 뭐일 때 개수가 홀수이면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라번이 단다라는 것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58번 보겠습니다. 자, 기전력의 고조파를 포함하고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을 때에는 선로의 3고조파가 주로 포함되는 충전 전류가 흐르고 변압기의 3고조파 영향으로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삼상결선법은 자,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델타 결선이 있으면 3고조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3고조파가 있어서 통신선 유도 장애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보면 델타 결선이 없다. 델타 결선이 없다라는 얘기죠. 3고조파가 있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란 얘기입니까? Y 결선밖에 없죠. 그죠?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 자, 변압기 결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델타 결선에서 한 상분이 고장나면 나머지 두 대로 부결선 운전 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YY 결선에서 1차, 2차 모두 중성점 접지할 수 있으며 고압의 경우 이상전압 감소시킬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번. YY 결선에서 중성점 접지하면 5고조파가 아니라 뭡니까? 3고조파가 흘러 통신선 유도 장애를 일으킨다. 그죠? 5고조파가 아니라 3고조파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잘못됐네요. Y델타 결선에서 한 상이 고장이 나면 전원 공급이 불가능해진다. 맞는 얘기죠. 자, 60번 문제. 자, 변압기 1차 측을 Y, 2차 측을 델타 결선한 경우 1, 2차 간의 전압의 위상차는 30도만큼의 위상차가 발생합니다.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 자, 1차 Y, 2차 델타 결선하고 1차의 선간전압 3300을 가했을 때 무브와 2차 선간전압 얼마인가? 전압비는 30대 1이다. 그림을 그려보면 자, 1차 측은 Y다 이런 얘기고요. 2차 측은 델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으로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선간 전압이 3300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3300이고 자, 그러면 요 코일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상전압은 선간전압 루트 3으로 하는 거니까 루트 3분의 3300이 됩니다. 자, 이 코일의 2차 측 코일을 보시면 자, 권수비가 30대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30으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바로 루트 3분의 110이 된다. 그죠? 이것을 30으로 나누면 루트 3분의 11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델타에서는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기 때문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루트 3분의 110으로서 63.5V가 되겠죠. 그래서 답 63.5V. 이 문제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코일 간의 30대 1이다. 그죠? 자, 62번 문제.
자, 델타 결선에서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되어 V 결선을 할 때 고장 전 전력에 대한 B는 얼마인가? 6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V 결선의 출력률이 얼마냐? 그죠? V 결선 출력률은 57.7%. 이거죠? 답은 라번 되겠습니다. 63번. 자, 두 대 변압기 V 결선하여 삼상 변압하는 경우 변압기 이용률은 얼마냐? V 결선의 이용률은 얼마냐? 86.6%.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답은 되겠네요. 자, 64번 문제. 용량피인 동일 전격 단상 변압기 4대로 낼 수 있는 삼상 최대 출력은 얼마인가? 4대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 4대를 나누면 2대. 그쵸? 플러스 2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얘가 V결선, 얘도 V결선. 자, 변압기, 단상 변압기 한 대 용량이 몇 배입니까? 루트 3배입니다. 얘는 루트 3P. 플러스 얘대로 루트 3P. 따라서 단상 변압기 4대로 낼 수 있는 출력은 2 루트 3 P가 되겠죠. 변압기 한 대 용량의 2 루트 3배가 되겠죠.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 자, 단상 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삼상 전원에서 이상 전압을 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삼상을 뭘로 바꾸겠다? 이상으로 바꾸겠다. 뭐가 있습니까? 스코트 결선. 스코트 결선을 다른 말로 T 결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메이어 결선. 그 다음에 우드 브릿지 결선. 그래서 삼상을 이상으로 바꾸는 결선. 보기에 있는 것은 스코트 결선이 있겠다. 가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66번 문제. 자, T결선에 의해서, 즉, 스코트 결선이죠. 3300의 삼상 전화로부터 200V의 40kV의 전력을 얻는 경우, T자 변압기의 건수비는, 자, 여기서, T자 변압기. 건수비는 뭡니까, 얘는? 2분의 루트 3A죠. 그죠? 주 변압기의 건수비는 A고, T자 변압기의 건수비는 2 루트 3의 A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T자 변압기의 건수비는 2 루트 3분의 A가 뭐예요? N2분의 N1이죠. N2는 200, N1은 3300. 이거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시면 14.3이다 라고 하는 건수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67번 문제. 자, 변압기 결선 중 육상 측 부하가 수은 정류기일 때 사용되는 결선법은, 자, 이것은 삼상을 뭘로? 육상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결선 뭐가 있습니까? 포크 결선, 대각 결선, 2차 이중 Y 결선, 2차 이중 델타 결선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부하가 수은 정류기일 때, 그죠? 부하가 수은 정류기일 때 사용되는 것은 바로 요 포크 결선이 되겠습니다.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6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 자, 용량이 3kV에 3000대 100인 단상 변압기를 승합기로 연결하고 1차 측에 3000V를 가했을 때 그 부하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즉 단권 변압기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단권 변압기에 대한 내용을 우선 그려보면 건수비가 3000대 10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따라서 여기에 1차 측에 지금 얼마만큼의 전압을 가했다는 얘기입니까? 1차에 3000V를 가했다. 그쵸? 여기가 3000V. 그쵸?
자, 그럼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3000이면 3000 대 100에서 여기는 바로 100V가 됩니다. 자, 이때 단상에서 공식이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은 V2분의 V2-V1 요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V2이고 여기가 V1. 자, 여기가 3000이면 여기도 300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31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문제에서 승합기, 즉 단권 변압기에서 용량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용량은 자가 용량을 뜻합니다. 이것이 3kVA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부하 용량을 구하라라고 했을 때 부하 용량은 공식으로 해보면 V2-V1에 V2에 곱하기 자가 용량입니다. 자, 대입을 해보시면 V2-V1은 뭡니까? 당연히 요거에 걸리는 전압이죠. 100 곱하기 V2는 3100 곱하기 자가 용량 3. 그쵸? 계산해보시면 93kVA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9번 문제. 자, 용량 10kVA인 단권 변압기를 그림처럼 접속하면 역률이 80%일 때 부하에 몇 킬로와트를 공급할 수 있는가? 자, 그림에서 보시면 V1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300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V2는 33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가 용량은 문제에서 보시면 10kVA다 라고 되어 있고 역류 코사인 세타가 0.8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바로 부하 용량을 구하라는 겁니다. 즉 68번과 동일한 문제가 되겠죠. 자, 부하 용량분의 자가 용량은 V2분의 V2-V1이죠. 그럼 여기에서 부하 용량은 V2-V1분의 V2 곱하기 자가 용량입니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2-V1. 자, V2에서 V1을 빼면 300이 되겠고요. 자, V2는 3300 곱하기 자가 용량 10 하시면 110kVA가 됩니다. 자, 문제에서 유효 전력을 물어봤죠. 유효 전력은 피상전력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가 되기 때문에 110 곱하기 0.8을 하시게 되면 88kW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0번 문제. 자, 누설 변압기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누설 변압기. 자, 누설 변압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 누설 변압기의 특징은 뭐냐? 정전류를 공급하고 수화 특성을 갖고 있다. 그쵸? 이것과 자, 누설 변압기에서 부하 전류를 증가하게 되면 누설 전류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 누설 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2차 축 유기 기전력인 E2의 값이 뭐하게 되겠습니까? 감소합니다. E2 값이 감소하게 되면 바로 부하 전류가 뭐한다? 감소한다. 자, 그럼 부하 전류가 감소하면 다시 누설 전류는 감소하게 되고 유기기전력 E2는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부하 전류가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지금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누설 전류 증가, E2 감소, 부하 전류 감소, 누설 전류 감소, E2 증가, 부하 전류 증가.
그럼 요거 계속 반복하겠죠.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어떠한 일정한 전류에, 즉 일정한 부하 전류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정전류를 공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누설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정전류가 필요한 용접용 변압기에 사용이 되더라 이거죠. 용접용 변압기. 이 내용인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내용 좀 틀린 것을 자 보시면 2차 전류가 증가하면 누설 자속이 증가한다. 부하 전류가 증가하면 2차 전류가 증가하면 누설 전류가 아니라 누설 자속이라고 되죠. 누설 자속이 자꾸 얘기는 누설 자속. 누설 자속이 증가한다. 그죠? 그래서 맞는 거고. 누설 자속이 증가하면 주자속을 증가시켜 2차 유도기 전력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누설 자속이 증가하면 2차 유도기 전력은 감소한다 이거죠. 나번이 잘못됐네요. 2차 전류가 증가하면 2차 전압 강화가 증가한다. 전압 강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2차 유도기 전력이 감소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 리액턴스가 크기 때문에 전압 변동률이 크고 역률은 낮다. 라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71번 문제. 자, 누설 변압기에 필요한 특성, 뭡니까? 정전류 특성과 수하 특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철형 삼상 변압기를 단상 변압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자, 내철형 삼상 변압기는 이거를 단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내철형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철형인데 여기에 코일을 A, B,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측 A, 2차 측 B, 2차 측 C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이 내철형 같은 경우에는 단일 폐회로, 단일 자로의 구성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한 상분의 자로가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내철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단상 변압기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원의 각 건선마다 독립된 자기 회로가 없기 때문에 단상으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형 삼상 전류를 측정하여고 60대 5의 변류기 2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더니 전류계에 2.5A가 흘렀다. 1차 전류는 얼마인가? 자, 그림에서 나타내고 있는 지금 변류기는 무슨 형입니까? 바로 차동결선이죠. 차동결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차동결선을 하고 전류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그죠? 지금 이 변류기의 결선은 차동결선이고 CTB가 60대 5이다. 이런 얘기죠. 자, 차동결선에서 I1은 I2 곱하기 CTB 곱하기 루트 3분의 1 요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전류계 지시값이 2.5A이다. 결국에는 I2라고 하는 값이 2.5A이다. 이런 얘기죠. I2라는 값을 여기다 뭐 하면 됩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보시면 2.5
곱하기 CTB는 5분의 60 곱하기 루트 3분의 1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해보시면 요 값이 10 루트 3A다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74번. 자, 변압기 보호장치의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가. 다른 부분으로 사고 확대를 방지한다. 맞습니다. 나. 절연 내력 저하를 방지한다. 맞는 얘기겠죠. 다. 변압기 자체 사고의 최소화. 맞습니다. 라번. 전압 불평형을 계산한다. 이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75번. 자, 변압기 내부 고장에 쓰이는 계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자, 우리 변압기 내부 고장에서는 전기적 보호로는 우리가 이제 차동 계전기, 차동 계전기 중에 이제 비율 차동 계전기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기계적인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는 부흐 홀즈 계전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 부츠홀즈 계전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압기 관련된 문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